길고 길었던 직장 생활을 가끔 돌아봅니다. 그 속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고 남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절반 이상을 직장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보냈는데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남은 것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진실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질시와 모함과 편가르기, 그 속에서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푸쑥 나곤 합니다. 누군가를 못 살게 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인간사회,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해대는 것을 보면 악마가 따로 없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인 양 뇌화부동하는 사람들도 바보스럽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너와 나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사회, 꿈만 꾸지 말고 같이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오늘 아침엔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볍고 경쾌한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그 중에서도 글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글이라면 글 쓰는 마음이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작가님으로 오늘 박미련 수필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련 수필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중에도 이렇게 제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작년까지 이제 그 논술 강의를 거의 오랫동안 하다가 네.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업 작가처럼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예,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필로 쓰시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죠. 예. 하여튼 멋있는 수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필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제가 등단한 시기는 2001년도입니다. 수필문학으로 서울의 2001년도에? 수필문학으로 2001년도에 등단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수필을 특별히 좋아하셔가지고 등단하게 되신 동기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수필과 인연이 맺어질지 몰랐습니다. 예, 저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등학교 때 멀리서 흠모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글을 쓰는 친구였는데 작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추이라는 작품으로 그 상을 추이 상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를 보면서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습작을 꾸준히 저 나름대로 해오다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싶다. 예, 그때 그 김수연 작가도 네네네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럴 때였는데 일을 하면서 밤에는 또 시나리오 그 수업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글 쓰는 일은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수필가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필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수필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학교 때 그런 동기가 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계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의 수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사유의 깊이가 또 깊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거를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어떤 것을 보고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여러 그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니까 내가 제일 잘 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1인칭이니까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필의 한계, 장르의 한계. 그러니까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을 넣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수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 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고 시와 소설의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시의 짧은 글과 그 시적 사유, 상상,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도 담아내면서 서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갈래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필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단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보고 싶은데 아직은 능력이 부족해서 예,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말씀 같아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그 수필가님 모시고 이야기할 때도 네. 그 말씀 하셨어요. 네. 뭐냐면 자기 주변 이야기를 수필로 소재로 삼아서 쓰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더라. 네. 다 쓰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잠시 동안 네. 뭔가 좀 어떤 그 글꼭지를 잡기가 네. 굉장히 좀 어렵더라라는 네. 거를 경험치를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시인님도 수필가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뻔한 스토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뻔한 스토리에 열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반전을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나 도덕적인 분야가 수필이다 보니 그런 한계점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좀 네. 사유가 깊어야 되고 생각이 네. 많아야 되고 네. 또 하여튼 그런 경험치를 어떤 뭐 만들어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철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수시로 철학서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들, 소외된 것들, 그런 것에 자꾸만 마음을 주다 보니 그것들의 길들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혼자 창작 활동하시죠? 어디 뭐 같이 네, 뭐 소속돼 있는 단체 그런 건? 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함께 그 합평도 하고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뭐 발표하는 곳은 여럿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면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그 글 쓰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스페인과 모로코, 사하라 사막 이쪽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동인들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이제 한 10일 이상을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심적으로 하나 연대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고 또 그거 내 작품을 가지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안치환이 부릅니다. 그대가 보고파서 오늘도 이렇게 잠 못 드는데 창가에 머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대가 보내준 노래일까 보고파서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홀홀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으로 홀홀홀홀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아 보고파서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홀홀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으로 홀홀 홀홀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홀홀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으로 홀홀 홀홀 이 밤을 날아서 홀홀 홀홀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리 수필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안치환 선생님의 노래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듣기가 편안하네요. 이 노래를 특별히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치환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안치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홀홀홀홀 하는 부분을 운전을 하면서 듣게 됐는데요. 그저 너무 좋아서 운전을 길가 옆으로 세워두고 그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경험을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고 남편이 노래 실력이 꽤 좋은데요. 이 노래를 신청곡으로 자주 청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몇 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의 수필집인가요? 따끈따끈한 예. 수필집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로 출간을 했고요. 제목은 너의 길이 보여입니다. 그 속에 담긴 내용 좀 잠깐 좀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 글을
쓰는 모티브, 동기, 또 제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내면서 하는 부분에도 그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앞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자면요. 네,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술은 무형의 실체를 유형화시키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음악과 그림이 그러하고 문학이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무형의 실체를 여러 단서를 모아 쉽게 해석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입니다. 이 책에 그 한 5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특히 너의 길이 보여 하는 첫 번째 챕터가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권태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기류라는 것,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모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니는 너의 길, 그리고 말이라는 말이라는 형태, 그의 힘과 힘을 잃게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틈. 인간 사이의 틈, 그 틈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람 사이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제가 요거 수필집을 주셨는데 네.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좀 이 방송에서 네.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좋겠죠? 네,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가끔 가다가 제가 시는 이렇게 많이 읽어드렸는데 수필은 읽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제 방송에서 네. 하나씩 아유. 소개해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책 속의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많이 궁금해져요. 근데 지금 당장 읽어볼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을 두고 한번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더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번이 몇 번째 수필집인가요? 이번 주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수필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시어머님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분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글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교를 다니시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의 생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트로 꽤 여러 권의 그 글들을 써놓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써놓으신 글.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꽤 늦은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 쓰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님이 아프실 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글을 영원히 영구 소장하도록 제가 출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약속도 지킬 겸 또 저의 어머니를 향한 그런 마음도 함께 담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그 사랑으로 물들인 어머니라는 어머니의 글과 저의 글 그리고 또 가족들의 약간의 글을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책을 주신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하여튼 두 번이나 수필집을 내셨는데 시집보다는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그 문화재단에서 처음 만나서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뵙게 되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말솜씨가 참 차분해서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역시 방송하시면서 네. 말씀도 차분하게 잘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특별히 뭔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제가 글 쓰는 거 말고. 네, 글 쓰는 거 말고 제가 본업은 논술 강사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리고 잡지사 취재 기자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결혼 이후에 꾸준히 논술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모든 것을 접었고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제 좀 많아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 그런 걸 정리하셨으면 네. 글 쓴 일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졌던 꿈 중에 하나 시나리오 작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때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그렇잖아도 그 이번에 책을 내고서는 남편의 반응이 네. 소설을 한번 써보지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과거에 꿈꿨던 그런 시나리오 작가의 작가의 길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수필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요걸 이렇게 잠깐 훑어봤는데 네. 사실 이게 글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하여튼 흐름이나 이런 걸 잠깐 볼 때는 소설도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설보다는 시나리오가 어떨까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는데 늦었지만 그 꿈은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꿀 수 있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그래도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 하셨을 텐데 요즘엔 그래 많이 좋아졌죠. 네,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들이 막 형성이 되니까요.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학교 그 환경 교육을 한동안 이제 대면으로 못 하다가 네. 금년도부터 이제 대면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바빠요. 네. 주중에 많이 바쁘고 주말까지도 네. 이제 어제도까지 바빴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단하시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또 네. 삶의 어떤 또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네. 한동안 못 만나니까 또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네. 우리 작가님은 그런 속에서 무슨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딱히 없으시면 네.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여쭤봤는데 네. 없어서 뭐 나중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생활 패턴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오로지 글 쓰는데 좀 매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직업 작가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아침 9시 정도 할리스를 출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올해 제가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0의 텃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이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이 책을 내면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 경추 부분에 되게 많이 통증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에 앉으면은 그 통증이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할리스를 갔는데 거기 책상과 이상하게 거기 책상에 앉으면은 통증이 편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할리스를 다녔습니다. 예, 지금도 시간 나면 가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커피값이 너무 비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 저에게 몇만 원의 그런 쓰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는 네, 거죠.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마음 마음이 편안하게. 편하고 네. 또 목이 안 아프고 네. 머리가 정리되면 그게 이제 몇만 원을 쓰더라도 네. 다 보상받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그 백색솜이 있는 곳에서 훨씬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 글도 훨씬 더 잘 써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을 찾으셨네요. 네. 예. 그래요.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고요.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자연 구름 같은 인생, 김용임 헐헐헐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날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구름 같은 인생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발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필가이신 박미련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시를 쓰다가 혼자 깊은 우울감에 빠져 한동안 멍한 정신으로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시 속에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내게 전이 되어 시 속의 대상이 된 듯한 그런 기분 때문인데요. 내 아픔이 아닌 어떤 대상의 소리 없는 아픔을 공유하며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삶을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마음속 이야기들을 어딘가에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글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수필은 어떤 것이다 혹은 어떻게 써야 한다 같은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수필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네. 임신을 했을 때 네.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아이를 낳고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 후유증으로 부갑상선이 파괴됐습니다.
칼슘을 들이부을 정도로 하루에 한 30날 이상의 알약을 먹었습니다. 주사액도 당연히 넣고요. 그러는 중에 그 후유증이 사지가 뒤틀리는 아이고야.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에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빙 둘러서서 아파하는데 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독했고 혼자 그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죠. 가족에게도 감히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살면서도 늘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을 아프면서 겪었고 그 고독을 글을 통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가끔 이제 그렇게 우울감이 오다 어떤 그런 좀 상황에 마음이 좀 심란할 때가 되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짧은 여행을 통해서 풀어내고는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의외로 요즘에 시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등단은 하지 않았어도 쓰는 게 좋아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무슨 글을 써야 되겠다 등단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시나 또는 수필로 또는 소설로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수필가님께서 글쓰기를 지원하는 분들, 수필가를 지원하는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주제나 글감이 정해지면 단어를 찾아 헤맵니다. 핵심 단어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를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사연을 만들어내려고 서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낱말을 유심히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낱말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자신의 생활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글로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쓸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가 심심하지 않고 늘 일거리가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꼭 뭔가 자기를 반성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취미로 외롭지 않은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글을 쓰면서 글을 통해서 나를 많이 위로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일종의 그런 거겠죠, 뭐 그죠? 네, 네. 네. 자, 여기서 우리 수필가님의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김광석의 30즈음에 듣고 가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방금 들은 노래 역시 수필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인데요. 이 노래도 좋아하는 사연이 있을까요? 김광석 노래 다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깊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른 즈음에는 특히나 그 이별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50이 되어서야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는 30 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여행도 다녀오셨죠?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인도 다녀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행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인도는 바라나시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나시는 못 가고 북인도 델리 주변 아그라 자이프로 이쪽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때 여행에서 이제 이게 느꼈던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수필집에서 네. 또 조곤조곤하게 또 얘기 좀 들려주시면 네. 좋겠네요, 그죠? 예, 사실은 들려드리고 싶은 작품도 있고 네. 거기 인도 갔다 와서 쓴 여러 글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좀 길었으면 다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얘기를 나가고 보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역용의 문화가 산책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예, 여행 갔다 오시면서 시 하나 쓰신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잠깐 소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는요, 새벽에 기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잠을 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쓴 간단한 시입니다. 인도의 새벽. 신이 부른다.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 본능적 갈구인가 계획된 음모인가. 신이라면 구차하고 사람이라면 무례하다. 자유로운 속박, 음모의 유혹. 비행기에 몸을 담고 하늘을 날 때 점이 되던 그 기분. 몽롱하고 아득하다가 점점 줄어 무심한 한계의 점. 그도 점이 되려는가. 잠들려는 의식을 자꾸 흔들어 깨워 새벽을 하얗게 보냈다. 아유 좋습니다. 수필을 쓰시면서 또 이렇게 여행 중에 짧은 시도 쓰셨다니까 그건 특별히 이렇게 안 듣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미련 수필가님을 모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경의 문학 산책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주현미의 길을 남기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스치며 지나가고 긴 하루 속에 지친 발걸음 저녁 노을 지고 어둠이 짙어가지만 수평선 넘어 조용히 찾아가는 길 기나긴 세월의 시간 넘어 희미한 기억들이 내 곁에 다가와 길 따라서 걸어온 그 자리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웃음들이 길 뒤에서 다가온 그림자 하나 타버린 가슴을 말없이 감싸주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길 없어 다시 또 찾아온 이 길 길 떠나는 그대 오늘은 어땠나요 내일이 오면 슬퍼 말아요 비바람이 치고 구름이 앞을 가려도 무지개 넘어 살며시 찾아오는 길 고단한 시련의 끝을 건너 아련한 행복의 시간들이 찾아와 길 따라서 걸어온 그 자리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웃음들이 길 뒤에서 다가온 그림자 하나 타버린 가슴을 말없이 감싸주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길